먼저 이제 이력서를 작성을 하실 텐데요. 다들 입사 지원서 한번 써보셨나요? 네,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면 무작정 이제 본인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시기 전에 기업과 관련된 조사를 먼저 하시고 또 직무와 관련된 조사가 선행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대기업이 아니라 뭐 외국계나 금융권, 컨설팅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대기업을 지원을 하시고자 한다면 저는 직무조사보다는 그 기업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원서,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뭐 사회활동이나 경력상을 신입이라 하더라도 작성하시는 난이 다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학 시절에 학력에 공백이 생기시는 경우가 이력서를 검토를 하다 보면 있는데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씨가 2004년도 2월에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월에 복학을 했어요. 근데 1년간 공백이 있었는데 이제 채용 담당자나 뭐 서류를 검토한 사람들이 봤을 때 바로 밑에 예를 들어서 그 기간에 뭐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아니면 뭐 인턴을 했다. 이런 명백한 그러니까 그 활동사항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1년이 비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동안 뭘 한 걸까? 궁금해서 한번 불러서 만나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저라면 비어있는 기간이 궁금해서 한번 불러서 직접 대면을 하시겠나요?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왜 취업이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눈을 낮춰서라도, 그러니까 뭐 본인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었으면 중소기업이라도 우선은 취업을 하고 공백 기간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경력 사항이나 사회 경험 관련된 부분을 작성을 하실 때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는 사회활동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뭐 재무 분야 지원했는데 응원단장이었어요. 응원단장하고 뭐 어디서 무슨 벼룩시장에서 이렇게 뭐 장사를 해서 뭐 이렇게 뭐 영업활동을 잘 했고 이런 부분들 물론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 다른 경험이 없을 때 안 적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지원한 분야에 과연 이 경험이 필요했던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기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분야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뭐 어느 회사에서 해외 인턴을 했다. 라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 관련이 있다면 그 회사에서 마케팅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 있는 게 담당자가 봤을 때 아무래도 가산점의 요인이 되겠죠.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한 분야와 연관된 자격증을 작성을 하시고 그 중에서도 비중 있는 자격증을 상단으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자격증 취득한 날짜 순으로 기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렵게 딴 자격증이 날짜에 묻혀서 담당자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비중 있는 자격증은 상단으로 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 분야에 지원을 하는데 나는 사법고시 1차도 합격을 했었고 AICPA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러분 AICPA를 쓰셔야겠죠. 다음은 자기소개서인데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에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는 그 지원한 회사와 직무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야겠죠. 이거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차 여기저기서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 자기소개서 요즘에는 표제어들 많이, 그러니까 헤드라인 한 줄로 많이 뽑아서들 쓰시잖아요. 왜냐면 워낙 많은 이제 지원자들이 있다 보니 자기소개서 내용 하나하나를 그 면접위원이나 채용 담당자가 꼼꼼히 읽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제 표제어를 많이들 선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표제어를 선정할 때는 제가 딱 봤을 때
아래 내용을 읽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표제어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기술하시오. 라는 내용 많이 있잖아요. 회사들 지원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표제를 뽑아내는데 힘들었던 군 생활. 그러면 궁금하신가요? 예를 들어 놓았는데 작년에 저희 입사한 신입사원이 뽑아낸 표제어들입니다. 마로니에 공원으로 초대합니다. 궁금하시죠? 과연 이 사람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뭘 했길래 본인이 갈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이것을 들었을까?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표제어는 이런 식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쁜 면접위원과 채용 담당자가 이렇게 중간중간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다음 내용을 더 읽어보고 싶고 한 번 더 눈길이 가도록 표제어를 뽑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고요. 저는 이게 장점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남들은 내가 이런 걸 저희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요. 단점 쓰라고 한다고 진짜 단점 쓰시는 분 아직까지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단점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극복한 예와 함께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지원 동기나 입사 후의 포부는 작성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이 5가지라고 했을 때 성장 과정부터 시작해서 입사 후 포부까지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두고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를 검토를 하는 거지 성장 과정 20점 만점에 10점 포부는 10점 20점 만점에 15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심정적인 비중이 가장 그러니까 실리는 곳은 바로 마지막에 있는 면접위원들이 봤을 때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면접위원들이 느끼기에 우리 회사에 입사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받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다른 부분의 이슈이고요. 우리 회사에 입사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된 선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지원 동기를 위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D 사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최종 면접에 예를 들어 2명만 올려야 된다. 그러면 그때의 선발 기준에 가장 비중이 실리는 것은 입사를 하고자 하는 입사 동기와 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